안녕하세요. 혹시 세금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IRS에 내야 할 세금, 전액 다 내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바로 세금 조정 제한, Offer and Compromise, 줄여서 OIC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OIC. 오늘 이 OIC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IRS 양식 656 책자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이 OIC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세금 깎아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납세자하고 IRS하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 합의요? 네, 그래서 IRS가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세금 전액을 낼 형편이 안 되는가, 이걸 아주 자세히 검증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제도를 딱 이해하시고 나도 해당될까? 자격 요건이나 절차는 뭘까? 이런 걸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OIC, 이게 정확히 뭔지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핵심은 지불 능력인 것 같던데요? 정확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불 능력. 그러니까 IRS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앞으로 벌 소득 같은 걸 다 따져봐서요. 아, 이 정도가 최대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이구나 하는 그 합리적인 징수 가능 금액이라는 걸 계산해요. 합리적인 징수 가능 금액. 네, 제한하는 금액이 최소한 그 금액보다는 높아야 IRS가 한번 고려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한 자체를 하려면 일단 기본 자격 요건부터 맞춰야 해요. 하셨어야 하고요. 만약 사업을 하시고 직원이 있다 이러면 직원들 관련된 연방 세금 예치금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 분기랑 그 전 두 분기 거까지 다 내셨어야 해요. 사업자는 더 챙길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면 신청 안 되고요. 네. 또 IRS 감사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ITIN이라고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가 비활성화된 상태다. 이래도 자격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서류상 자격은 되더라도요. IRS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자산 좀 팔거나 나눠내면 충분히 다 낼 수 있겠는데? 싶으면 그냥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이에요. IRS 입장에선 당연히 전액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분할 납부 계획 같은 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러면 OIC는 거의 승인 안 된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OIC 신청하고 나서 승인되기 전에 만약 세금 환급받을 게 생기잖아요. 네네. 그거 IRS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OIC 납부금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와, 그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그럼 신청 절차는 좀 어떤가요? 서류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간단하진 않죠. 핵심 서류는 일단 제안서 자체인 폼 656이고요. 656. 아, 개인용 사업체용이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신청할 때 수수료 205달러랑 제한 금액의 일부를 초기 납부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이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요? 네. 소득의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저소득 인증이라는 걸 받아서 수수료랑 초기 납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 저소득층은 좀 부담을 덜어주는군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내 모든 재정 상황을 IRS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초기 납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납부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일시불 럼썸 방식. 이건 신청할 때 제한 금액의 20%를 내고 만약 승인이 나면 나머지 금액을 5개월 안에 최대 5번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5개월 안에. 짰네요. 네, 좀 그렇죠. 다른 하나는 정기 분할 납부 방식인데요. 이건 첫 달치 납부금을 신청할 때 내고요. 나머지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기간 동안 매달 최대 24개월까지 나눠내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심사 중에도 계속 돈을 내야 한다고요? 정기 분할 납부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기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IRS가 이걸 검토하는 몇 달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계속 매달 돈을 내야 해요. 와, 그럼 만약에 OIC가 거절되면요? 그동안 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OIC가 거절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철회하면 그동안 냈던 돈은 원래 내야 했던 세금 갚는 데 쓰여요.
돌려받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세금 낸 셈 치는 거군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한 금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소득, 지출 이런 걸 다 따져서 계산하는데 단순히 지금 당장 가진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요.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그럼 어렵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겠네요, 왠지. 아, 그럼요. 이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OIC 승인 딱 받고 나면 그 후로 무려 5년 동안 5년이요? 네, 5년 동안 모든 세금 신고 제때 하고 내야 할 세금도 꼬박꼬박 제때 다 내야 해요. 와, 5년이나요. 그 기간은 왜 그렇게 긴 건가요? 이게 일종의 뭐랄까 지켜보는 기간 같은 거예요. IRS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겼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낼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5년 생각보다 긴데요. 만약 그 사이에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면요? 그냥 봐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지만 그때는 합의가 파기됩니다. 파기.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탕감받았던 세금 있죠? 그게 다시 살아나요. 전액 다. 거기에 이자랑 벌금까지 붙어서요. 물론 그동안 OIC로 냈던 돈은 빼주긴 하지만요. 이야.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더 안 줄 수도 있고요. 이자랑 벌금이 붙으니까요. 게다가 IRS가 합의 파기되면 그 사람 재산에 공식적으로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 그러니까 삐딱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재산 처분이나 대출도 어려워지겠네요? 네,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OIC 승인받은 사실, 이름이나 지역, 부채 금액 같은 일부 정보가 1년 동안 공개되기도 하고요. 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 제도네요. 혹시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볼 만한 자료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IRS 웹사이트 가시면 OIC 사전 자격 확인 도구, OIC 프리 퀄리파이어 툴이라고 간단하게 내가 대상이 될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거 유용하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상황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라는 곳도 있고 또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법률 클리닉, LITC 같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지원기관들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OIC는 분명 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IRS의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또 어렵게 승인받아도 끝이 아니라 그 후 5년 동안 모든 납세 의무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OIC 승인 후에 따라오는 그 5년간의 엄격한 준수 요건, 그리고 만약 못 지켰을 때 합의가 파괴될 수 있다는 그 상당한 위험 부담,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OIC를 신청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업적인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미리 좀 계획하고 준비해야 이 험난할 수 있는 5년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